안녕하세요, 이용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더 독립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되고 싶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꿈꿨어요.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 하지만 실제로 제가 행동하는 거는 되게 의존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손해보는 거를 먼저 걱정했거든요. 뭔가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으면 그때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존했을 때는 구속과 간섭이라는 그런 페널티도 같이 따라온다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즉 내가 완벽하게 독립을 하고 싶다면 이 의존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샤넬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비싼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여자라면은 샤넬백 안 좋아하는 사람 없죠. 저는 딱 샤넬에 대해서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이 코코 샤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샤넬의 창업주인 이 코코 샤넬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거는 독립성이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샤넬을 패션계 스티브 잡스라고 부르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는 개인용 컴퓨터랑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죠. 우리 삶에 변화를 많이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하면은 혁신의 인물의 어떤 대명사죠. 이 샤넬도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1900년대 유럽의 여성의 패션은 샤넬이 나오기 이전과 샤넬이 나오기 이후의 패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샤넬이 나오기 이전의 패션은 굉장히 화려하고 치마가 약간 펑퍼짐하고 치마 길이가 땅끝까지 닿고 여성성을 좀 강조하는, 그러니까 실용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의상들이 트렌드였어요. 샤넬이 나오면서 여성들의 옷도 약간 실용적으로 바뀌고 치마도 펑퍼짐한 게 아니라 약간 핏이 쭉 떨어지는, 그리고 치마 길이도 많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또 헐렁헐렁한 핏의 옷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샤넬을 패션계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합니다. 샤넬이 이렇게 혁신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샤넬의 독립적인 성격이었다고 생각해요. 샤넬은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었어요.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마른 체형의 여성보다는 약간 풍만하고 글래머스러운 여성의 체형이 인기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샤넬은 굉장히 마른 체형이었어요. 트렌드하지 않은 그런 체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른 체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고집했어요. 대중들의 트렌드에 맞는 옷을 만든 게 아니라 순전히 자신에게 맞는 옷을 만들어 판 거죠. 아마도 이렇게 독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패션 감각을 믿고 그대로 밀어붙여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예쁘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샤넬에게 엄청난 대박을 안겨줍니다. 1차 대전 시대에는 남자들이 모두 다 전쟁으로 끌려갔어요. 도시에는 남자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일도 도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실용적이고 거추장스러운 옷은 더 이상 여성들의 어떤 선호하는 의상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작업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샤넬은 독창적인 생각을 밀고 나갔고, 그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우연한 기회와 맞물려 대박을 치게 된 거죠. 샤넬의 이런 독창적이고 독립성이 강한 성격은 어려서부터 나타납니다. 샤넬의 아버지는 바람둥이이면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돈을 벌었다면 술값으로 거의 다 탕진하는 그런 어떤 한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에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족의 생계는 샤넬의 어머니가 거의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샤넬의 어머니가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천식이 심해지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책임한 아버지는 자신이 자식들을 감당하기 싫어서 한 수녀원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보내버립니다. 그 수녀원에서 샤넬의 자매들은 잘 수능하고 적응을 잘 해요. 근데 이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샤넬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그곳의 생활을 답답해하고 감옥같이 느낍니다. 그리고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침대 10
10개가 줄지어 놓여져 있는 좁고 길다란 그런 방, 냉랭한 얼굴의 사감이 저녁 8시만 되면 강요하는 침묵, 그리고 미닫이 문에 설치된 구멍으로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의 행방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사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샤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했어요. 저도 사실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군 시절인데요. 저는 관심병사도 아니었고 그렇게 뒤떨어지는 병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대가 싫었던 이유는 항상 군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저 멀리를 보면은 이 부대 끝을 따라 쭉 지어진 그 철조망 울타리가 보였어요. 그 울타리만 보면 이상하게 숨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는 지금 연애도 하고 싶고 제빵 기술을 배워서 빵도 만들어 보고 싶고 빨리 나가서 뭔가 배워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하고 싶은 거를 당장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군대가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샤넬이 지냈던 수도원은 안락하지만 그런 감옥 같은 곳이었던 거죠. 샤넬에게는요. 성인이 된 샤넬은 2명의 남자로부터 독립합니다. 그 첫 번째 남자는 에티엔이었어요. 그는 직원이 1,500명이나 되는 섬유 공장을 가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금수저였어요. 그의 취미는 경주말을 사들이는 것이었어요. 샤넬은 그와 교류하면서 말타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말타기에 관심을 갖게 된 샤넬에게 그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말타기를 가르쳐 줄 테니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샤넬을 기수로서 키우고 싶어서 한 제안이었어요. 구질구질한 삶에 지쳐있던 샤넬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샤넬은 좀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는 금수저와 흑수저가 같이 어울릴 수 없었어요. 샤넬이 그의 여자친구도 아니었어요. 에티엔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남자였어요. 샤넬의 주장 강한 성격과 반골 기질이 너무 재미있어서 에티엔은 샤넬을 친구로서 두고 싶었던 거죠. 사실 말이 좋아 친구지 그의 애완동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빈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귀족에게 당당한 샤넬의 행동이나 생각이 독특해서 그는 그녀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말타기를 가르치면서 그 대가로 자신의 흥미를 채워주길 원했던 거죠. 그는 돈 많고 시간 많은 한량이었거든요. 샤넬은 점점 이 생활에 따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존 걱정 없이 무료하게 지내는 이 일상에 심지어 우울감도 느끼기 시작해요. 그는 샤넬이 경마 선수로서 출전하게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속되는 반강제적인 사교 모임에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샤넬은 성취감은 1도 없는 하루하루의 무료함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샤넬은 그의 여자친구들에게 모자를 하나씩 선물합니다. 그의 여자친구들은 샤넬의 독특하고 예쁜 모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모자를 잘 만드는 재능을 발견한 샤넬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사실 취미로 그냥 모자 만들기를 해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장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 자립 때문이었습니다. 에티엔에겐 고마웠지만 돈 문제를 해결해야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모자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샤넬은 에티엔의 친구인 카펠을 만나게 됩니다. 카펠과 샤넬은 연인 사이였어요. 카펠은 샤넬이 가장 사랑했던 남자이자 가장 큰 조력자였습니다. 카펠은 폴로라는 스포츠를 즐겼는데 그녀는 그의 그런 남자다운 모습과 그의 야망에 반해버렸습니다. 카펠은 친구인 에티엔과는 다르게 한량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사업을 직접 일구어 나가는 그런 남자였죠. 그는 석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을 국가 단위로 할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는 샤넬을 지원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도 그녀의 사업에 흥미가 있었고 그녀가 사업을 일구어 나가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샤넬을 이성적으로도 사랑했었어요. 하지만 그는 샤넬에게 청혼하지 않습니다. 샤넬은 눈치가 빨랐어요. 이 남자가 절대로 자신에게 청혼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어요. 카펠은 부자였지만 출신 성분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항상 있었습니다. 귀족들과 만나면서 출신 성분에 대한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귀족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 소식을 들은 샤넬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카펠은 샤넬을 사랑했고 계속해서 샤넬에게 지원해주고 그녀의 곁에 머뭅니다. 샤넬은 카펠의 지원과 함께 자신의 사업을 크게 일구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넬이 카펠의 경제
경제적 지원이 자신의 재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직접 벌어들여 산 것이라고 생각한 예쁜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 카펠이 다 지불한 것이었다니, 내가 그에게 얹혀 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더라고요. 독립심이 강한 샤넬은 자신의 사업으로 번 돈을 카펠로부터 진 빚에 모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100% 해결합니다. 카펠은 이러지 않아도 된다 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녀는 그래도 사양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두 번째 독립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로도 샤넬은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패션 사업에 투자해요. 모자만 만들던 그 사업은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향수에도 진출하면서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인간 샤넬의 성공을 이끈 것은 독립심이라고 생각해요. 몇 번이나 그냥 순종적이었다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았었습니다. 1차 대전이 터질 거라고 예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냥 단지 자신의 생각에 베팅했을 뿐이죠. 뭔가 내 스스로 하는 거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립보다는 결국엔 안락함을 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락함의 이면엔 반드시 구속과 간섭이라는 것이 페널티처럼 따라옵니다. 독립하지 않는 한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독립에는 막중한 책임과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하지만 의존하는 삶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사실에 제 인생을 걸 수 있어요. 예전에 원어민 영어 선생님과 프리토킹을 한 적이 있었는데 토킹 주제는 어렸을 때가 좋냐 지금이 좋냐라는 거였어요. 그 원어민 선생님은 육아와 영어 튜터 일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쉬는 시간이라고는 욕조에 들어가 있는 10분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때는 걱정할 게 없었지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했고 지금은 걱정거리도 많고 책임져야 되는 것도 많지만 모든 걸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독립하고 싶은데 두려워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코코 샤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